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하늘 위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군의 최고 수장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국산 전투기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비행을 진행한 건데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비행은 경남 사천의 공군 사문연비행단에서 진행됐고 조종석에는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시대의 서막을 직접 목격한 셈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투기 한 대를 들여오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야 했고 외교적, 군사적 제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우리 공군의 최고 사령관이 직접 타고 하늘을 날 정도로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총장의 이번 시험비행은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화를 앞둔 마지막 신뢰 검증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여러 대의 시제기를 통해 수차례의 시험비행을 마쳤고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고급 센서 융합 기술까지 포함한 다양한 항전 장비의 완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수 총장은 직접 조종석에 앉아 기체 조종 안정성, 내부 계기판,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몸소 확인하며 실전 배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KF-21의 양산이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1호기 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투기는 조만간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수출 가능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필리핀,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공군의 수장이 직접 탑승한 전투기,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전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남이 만든 전투기를 받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직접 타고 날고 수출까지 하는 항공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술력, 국방력, 그리고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성능 개발에 신중을 기하며 성공을 거듭해왔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멋지게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비행은 일반적인 조종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조종이 아니라 비행기의 한계를 철저히 검증하는 고난도 테스트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가며 기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거의 정지에 가깝게 줄여 기체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하늘 위에서 엔진을 고의로 꺼버린 후 다시 작동시키며 시스템의 반응을 점검합니다. 또 상공 3000m에서 단숨에 수백 미터까지 급강하에 자동 복귀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미래에 이 전투기를 몰게 될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시험 조종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가며 날고 있다는 뜻입니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험비행은 이미 수백 회를 넘어섰고 조종사들은 하루하루 치밀하게 그 횟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해외 유수의 전투기 개발업체들은 이 일정을 기적에 기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지연 없이 완벽하게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에 놀란 해외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개발 현황에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10년 안팎으로 줄였고 현재까지 개발 진척도는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입니다. 만약 이대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세계 군사 강국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최첨단 전투기를 완성해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회의론을 뚫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압박 속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음해,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렸고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에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국산 엔진, 복합 항전 장비까지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킬 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 1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는 블록 2 개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고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흡수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식적인 연구자료로 발표하자 그 반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리한 도약 대신 4세대, 4.5세대, 5세대를 하나씩 밟아가며 기술의 근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부터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 중심 전장 대응 기술까지 6세대 기술의 일부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국가도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자국의 제20 전투기를 극찬하며 그간 우리 전투기 기술을 깎아내려왔지만 이제는 KF-21이 실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에 이제는 미국조차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가 열등하다고 말하던 나라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관영 언론과 일본의 우익 매체들은 우리가 이룬 성과가 믿기지 않는다며 미국 기술을 훔쳐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고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 자체가 부유해졌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시절 한국으로 인해 전쟁 특수 등 수혜를 입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속적인 실패를 겪었으며 현재 진행하는 GCAP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6세대의 필수 전력 중 하나인 무인기 전력 등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세대급의 주요한 전력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인기뿐 아니라 무인기 기술에서도 강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스텔스 유무인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행보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영역이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죠. 사실 이를 위한 기반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기업인 노르페인트와 손을 잡고 연구를 시작했고 오랜 시간에 걸친 개발 끝에 2008년에는 스텔스 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성과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이후 5세대 전투기 개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에는 전파 흡수 능력을 갖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그 결과 피탐지율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개발된 블록 1은 완전한 스텔스기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1은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4.5세대급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KF-21이 열세에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요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그 우수성이 입증되며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 요청을 고려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첨단 소재는 KF-21 블록2에 본격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향후 보라매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이 5세대 장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텔스 기술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본질적으로 적의 레이더 전파가 기체로부터 반사되지 않도록 막는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박쥐가 초음파로 사물을 감지하듯 전파의 반사를 통해 대상을 탐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속이기 위해선 반사 자체를 차단하거나 반사 방향을 교묘하게 비틀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형상을 설계할 때 고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동원되며 이러한 기술 덕분에 전투기는 곡선과 각을 조화롭게 조합해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KF-21 역시 RCS 시험을 거쳐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피탐 기술 중 하나인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컨포멀 안테나는 기체 표면에 안테나를 밀착시켜 외부 돌출 없이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면서도 통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과거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출을 제한해 접근조차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냈고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전투기의 기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존 통신 장비를 스텔스화된 무기 체계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 하나하나가 KF-21이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짧은 시간 안에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텔스 전투기 형상 설계는 물론이고 전파 반사를 줄이는 메타물질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RCS 측정 시스템, 이른바 컴팩트 레인지 설비까지 갖추게 되었죠. 나아가 KF-21 블록3, 즉 스텔스 버전 개발 계획도 공개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항공 엔진 기술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 무기 체계의 개발을 단순 목표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선언 이후 다수의 해외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기술이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의 핵심인 RCS 수치를 보면 KF-21은 수직과 수평 꼬리날개 모두가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형 주익 역시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 입구, 반매립식 내부 무장창 역시 전반적인 스텔스 기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KF-21은 현재 약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관측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면에선 거의 보이지 않다가도 측면이나 후면에선 비교적 쉽게 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형상 설계뿐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도료가 바로 램이라 불리는 흑색 탄소 분말과 미세 철 입자 기반의 스텔스 페인트입니다. 과거엔 이 도료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이제 한국은 이 기술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램이 아닌 새로운 스텔스 물질인 메타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메타물질은 기존 스텔스 도료보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소음을 감추는 해저 스텔스,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보병형 스텔스 기술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투명망토 수준의 장비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술 하나로 국내외 특허만 500건 이상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교체 수요만 170대,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해외 수요까지 포함하면 최소 300대 이상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스케일이라면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해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의 무인기 전력도 대한민국 미래항공작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저피탄 무인 편대기 LOWUS 시범기가 공식적으로 출고되었습니다. 2030년대 KF-21 전투기와 편대를 비행하며 정찰과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윙맨이 실제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플랫폼인 LOWUS 기술 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대표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며 조종사의 정밀한 지휘 아래 정찰,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최첨단 무인 항공기입니다. 기존의 유인 전투기 운영 방식에 혁신을 불어넣으며 미래 전장에서 전력 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미래도전국 방기술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시범기는 올해 말 첫 비행을 실시하며 2027년에는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미래 항공전력 구축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국방기술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ADD는 이번 개발이 국내유 무인 복합 항공체계의 첫 실증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체계 개발 단계를 거쳐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미래 항공작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항공방위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 보다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ADD는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무인 편대기용 국산 엔진 및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독자적인 확보는 한국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박준성 ADD 수석연구원은 향후 유인기와 무인 편대기 간의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라며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작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토록 놀라운 차세대 무기들을 개발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주 국방을 향한 강한 의지와 집념이 축적되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의 군사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유수의 군사 선진국들과의 기술적 격차를 급격히 좁혀가고 있으며 연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위력적인 발전에 심지어 군사 강국으로 굳건한 입지를 다진 미국조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은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한 분야로 그동안 5개 국가만이 독점해온 영역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높은 기술 장벽과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해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기존의 독점국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블록 1기체의 미국산 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엔진 개발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기술력은 이제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조차도 경이롭게 바라볼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술진들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 개발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핵심 코어 기술의 실증에 성공하면서 해당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10,000파운드 이상의 고출력 엔진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2025년이면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무인 항공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에 달하는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강력한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고기동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강한 출력을 내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전투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은 공기의 유입과 압축 비율에 따라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에는 효율성이 뛰어나고 장거리 운항에 적합한 고바이패스 엔진이 장착됩니다. 반면 고속 비행과 고기동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에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요구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일반적인 엔진과 달리 유입된 공기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하여 강력한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이 매우 어렵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탑재할 수 있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코어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의 압축비를 더욱 향상시켜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대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과 유사한 수준의 2000시간 내구 수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엔진을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의 최신 엔진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면 부품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변수로 인해 유지보수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전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강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어뢰 기술에서도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전투기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많은 국가들이 포기한 전투기 엔진 개발마저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이며 5,500파운드급 코어를 기반으로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어 우리 영공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이 28,000파운드의 출력을 내며 F터버너를 사용하면 33,000파운드까지 증가한다는 점을 들며
이제 겨우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대한민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성장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각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2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진 기술은 철저히 비공개되며 기술 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기반 없이 스스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짧은 시간 안에 경이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군사 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성과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군사 기술 도입국이 아닌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저피탄 무인기 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이 두 전력의 효용성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전투기의 기술이 적용된 최신 전투기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일부 강대국들만이 전투기 독자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뛰어난 레이더와 정밀 유도 무장을 갖춘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KF-21을 단순한 유인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무인기와 연계해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전에서 선진적인 운영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KF-21과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 다각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유인 전투기가 적진에 직접 투입되어 정찰, 공격,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무인기가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유인기는 후방에서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유무인 복합 작전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과 무인기 편대가 갖는 효용성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할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KF-21의 경쟁력은 기존 5세대 전투기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KF-21과 같은 고성능 4.5세대 전투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항공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무인기 편대 기술은 향후 전장 운영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작전 비용이 저렴하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한 무인기와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통해 유무인 복합 작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조차도 아직 완전한 유무인 전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위한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장보고급 잠수함 등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이제는 공중 전력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축적이 KF-21과 무인기 편대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